올해 1월 11일에 위믹스가 대량 매도된 사건을 발견이 돼가지고 이슈가 됐고, 위믹스가 몰래 8천만 개가 발행된 거가 발각된 거예요. 아, 또요? 오늘은 남윤구 변호사님을 모셨는데, 아니 변호사 형이죠. 저는 뭐 님이랑도 좀 이상하네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많이 컨텐츠를 찍었잖아요, 저희가. 근데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위믹스 상패라고 하는 닥사에서 이렇게 상패를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일단 저는 잘 몰라요. 사실 이 사건의 어떤 전말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르고 언론 기사 몇 개 보면서 이제 질문할 걸 좀 들고 왔어요. 첫 번째로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 사태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닥사가 뭔가요? 우선 닥사는 우리나라의 원화 출금이 가능한 5개 거래소의 연합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 닥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는 각 거래소들이 각자 이제 이 규제 당국의 규제에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규제 당국에서도 코인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래소 입장에서도 각자 도생을 하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해서 연합체가 만들어진 건데, 이 닥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 이것과 사실은 앞으로 아주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좀 예측이 됩니다. 제가 막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위믹스 쪽에서는 닥사를 공격을 할 거 아니야, 상패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사무국 직원 2명과 외부 자문위원,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 일부에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미묘한 얘기예요. 실제로 닥사한테 상장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어떤 규정 같은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원래라면 5개의 거래소가 각자 알아서 상장 폐지를 하면 돼요. 만약에 이 발표를 닥사의 명의로 하지 않고 4개가 상장돼 있을 텐데, 4개 거래소에서 동시에 상장 폐지를 한다라고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굳이 그럼 왜 닥사 명의로 했느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닥사가 앞으로의 실질적인 한국의 코인 규제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소들의 대응 집단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 더 나아가서 아까 한국거래소 얘기를 잠깐 했지만, 거래소 얘기를 왜 했냐면, 한국거래소는 국가 게 아닙니다. 아, 그래요? 수십 개의 국내 국외의 투자회사들이 주주예요. 저 처음 알았어요, 오늘. 저희가 이제 예전에 상장 폐지 관련된 소송을 하면서 멋 모를 때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아, 형도 소송을 하셨구나. 그 관련된 거를. 한국거래소 너희들은 그냥 일개의 기업일 뿐인데 어떻게 너희가 상장 폐지 같은 거를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냐라고 실제로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하면서 제가 주주 구성을 봤더니 JP모건이니 뭐 삼성머니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에다가 그런 권위를 부여하고 있을까? 그것은 이제 약간 금융의 미스테리 같은 그런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규제는 당국이 하지만 규제를 실행하는 곳은 따로 있다. 그것은 민간의 연합체다 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미묘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닥사가 아마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코인 업계에서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닥사 명의로 이거를 발표한 거예요. 닥사가 이런 역할을 할 거라는 걸 공공연하게 공표를 한 건데, 사람들이 그 뜻을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논의로 넘어가면, 위믹스 사태가 뭔가 도대체. 위믹스가 시장에서 신뢰를 좀 잃어갔었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전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우선 그 전에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백서가 굉장히 중요했던 이유는 코인을 요만큼을 발행하고 요만큼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써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킬 것이냐가 사실은 백서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정말 뭐 위믹스 전에도 수천 개의 코인들이 백서 따위는 무시하고 알아서 이제 발행하고 뭐 털어먹고 엉망진창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믹스 사태는 사람들이 위메이드, 물론 게임 업계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된 회사가 운영하는 토큰이라면 뭔가 백서에 맞게 잘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컸었다.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2020년에 위믹스가 처음 만들어졌잖아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왜 만들었고, 위메이드에서 하는 명분사항에 어떤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타버스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게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 4조 가까이까지 갔었는데, 이게 지금은 말이 안 되게 지금 떨어져 있는데, 코인 하나에 지금 650원? 그 일말 전개를 한번 쫙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쉽지는 않지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위믹스가 만들어졌을 때는 전 세계적인 P2E의 열풍을 타고 게임 안에서 사용되는 코인을 만들어 보자 라는 데서 시작이 됐고, 위믹스가 처음으로 한국에서는 자체 코인을 발행한 거예요. 처음에는 P2E 코인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위믹스가 펌핑이 되기 시작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 한국의 모든 게임들이 위믹스에 올라올 것이다 엄청나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주가도 엄청나게 뛰었죠. 그러면 이제 위믹스가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백서에 따라서 잘 운영이 됐으면 나중에 코인 값이 떨어지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올해 1월 11일에 위믹스가 대량 매도된 사건을 발견이 돼가지고 이슈가 됐고, 그 다음날 위메이드에서 이제 해명을 했어요. 대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믹스라는 엄청난 재원이 있고 심지어 잘 쓰면 늘어나는 재원인데 회사가 안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반문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돈 만들어서 써가지고 게임 업계에 게임 좀 사드리고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 되는 거지,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팔 수 있다 라는 게 사실은 이분의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이분이 뭐 토큰 홀더들한테도 배당을 하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배당을 검토하겠다 라고 말하고, 또 이제 유동화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 그런 발표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위믹스가 원대한 비전이 있는데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지, 유동화 중단한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안 하겠지, 그 전에 3천억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뒤로도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 뒤로도 전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그 뒤로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됐던 게 2022년 10월 22일 날 1100만 달러의 위믹스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1100만 달러를 자기들 주머니에서 어디에 맡긴 다음에 발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위믹스가 몰래 8천만 개가 발행된 거가 발각된 거예요. 아, 또요? 8천만 개가 한 2천억 정도 돼요. 그때 2,500원 기준. 그 당시 시가 기준으로. 그거를 대출업자한테 맡기고 돈을 빌려온 거예요. 아, 담보로 맡기고. 요분들의 논리가 참 훌륭한 게, 그건 유통된 게 아니지 않냐, 그건 어디에 묶여있는 거니까 이건 유통량이 넣으면 안 돼 라는 논리로 자기는 코코아 파이낸스 같은 디파이에 맡겼을 뿐이다, 얘들은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다시 들어와서 뭐 소각이 되든 보유가 되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거래소 측에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의종목 지정을 하고, 유의 기간이 되게 길었어요. 3주 정도 됐는데, 일각에서는 거래소가 위믹스를 봐주려고 3주 동안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해명하면은 상패를 풀어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강했어요. 전말을 좀 들었는데 상장 폐지가 되고 난 다음에 4분의 1 토막이 바로 났어요, 위믹스가. 그래서 위메이드의 장영국 대표님이 인터뷰를 또 했잖아요. 울면서, 눈물을 또 보이면서. 그 인터뷰는 또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사실 인터뷰 보지 않았습니다. 아, 보셨구나. 변명이라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사에서 흘러나오는 위메이드 측의 논리는 뭐냐면, 유통량의 정의가 뭐냐, 이런 식의 이제 원론적인 거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증권법 같은 데서 정해진 증권의 유통량 이런 얘기도 아니고, 코인이라는 건 원래 위믹스는 10억 개가 이미 발행이 돼 있거든요. 우리는 10억 개 가지고 있지만 이 시장에다 푸는 거는 거기에 맞게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유통량으로 안 잡은 거잖아요. 아까 대출에 담보로 잡은 것과 투자한 거, 이 두 개를 뺐더라고요. 그거는 투자한 거니까 괜찮다,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이분이 과연 토크노믹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던 걸까 궁금했던 게, 원래 토큰의 유통이라는 거는 발행된 토큰이 재단의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에 유통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언제든 거래소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의 어떤 독특한 논리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처분 신청을 한다라고 하는데, 변호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닥사가 과연 상장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법원에서 보기에 이 유통량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세 번째로, 그동안에 이제 이 위메이드가 했던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상장을 유지할 만큼이 될 것이냐. 그 정도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판결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중요한데, 거의 모든 분들이 코인의 생태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게 형식적인 논리로 갔을 때 증권법을 규율받는 것도 아니고 법규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순리대로 간다면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처분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질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영국 대표가 거래소가 갑질을 한다, 업비트를 위시한 5개 거래소가 모인 닥사가 슈퍼갑이다라고 비판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요즘에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코인 시장 초창기에는 거래소가 어떤 거를 상장을 시켜주면 거래소에서 그 상장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이 실제로 많았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플리마켓에서 이걸 팔고 싶다고 제 앞에 팔아주세요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제 마음대로잖아요. 사실은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거래소 운영이 됐었어요. 상장이 폐지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법이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폐지되는 게 뭐 대수냐,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점점 더 그 상장 폐지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꾸 사람들이 상장 폐지라고 부르니까 이것이 주식시장이나 거래소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서 그 논리를 개입시켜요.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주요 포인트입니다. 위메이드 장영국 대표가 닥사가 슈퍼 갑질을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크립토 업계에 있는 관점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유는 뭔가요? 정말 닥사가 봐준 거예요. 이미 유통량을 속이면 원래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데, 이제 그게 뭐가 있었냐면, 소위 말하는 김치코인이나 이런 것들, 제멋대로 운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풀려가
들어갔던 걸 다시 소각하면 살려주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지만 거래소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플리마켓이니까 그냥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한 처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발행 코인이 원래 2억 4천 개여야 돼요. 2억 4천만 개. 2억 4천만 개. 숫자가 헷갈리지? 원래 나이가 좀 숫자가 헷갈립니다. 원래 2억 4,597만 개여야 되는데 공시량이, 유통량은 3억 1,842만 개, 29% 많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은 주식을 30% 이상 몰래 발행한 거랑 똑같아요. 그것도 시장에 바로 던질 수 있는 주식을. 그리고 그 금액이 아까 얘기했지만 2천억입니다. 2천억을 그냥 풀어 제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과연 진짜 잡코인들이 몰래 뭐 몇십억 해먹은 거랑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느냐. 또 상장회사에서 하는 거면 사람들 신뢰도도 높았을 거고, 요즘에는 좀 그렇잖아요.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작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김치코인, 잡코인들을 잘 안 하려고 하긴 하세요. 너무 위험하다. 루나는 잡코인은 아니었잖아. 루나 사태 교훈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크립토 쪽에 있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비트 이도 빼고는 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어요. 야, 그래도 한번 당해. 그래도 상장회사가 했으니 그래도 좀 믿을만한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금액 자체도 너무 큰데 그동안에 닥사에서 바로 상장 폐지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믹스의 지지자나 관계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몰려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상장 폐지시켰다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생각을 하니까 가급적 한번 이번에 기준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해주자라고 내부적으로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장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큰 소리 땅땅 치시고 거래소 절대 상표 못 시킨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상패가 안 되면 거래소 앞으로 규율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상패가 내려진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코인 시장을 바라보면 가장 문제가 법이 없고, 법을 제정하려는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방치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는 크립토 시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이제 크립토 투자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한창 열풍이 불었을 때 이걸로 헤쳐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강남에 건물 막 10개씩 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크립토로 헤쳐먹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와 법이 좀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니 형은 이제 이 사건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 것 같은지.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크립토 시장을 더 침체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되겠죠. 비트코인 팔아야 됩니까? 무슨 소리야. 거의 비트코인을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업계가 정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것이 아마 한국 코인 거래소 기준으로는 첫 번째 제대로 된 규제로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제가 왜 닥사 명의로 했는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 지금 이 금융당국이 분명히 코인을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되게 공공연하게 말씀은 하고 계시지만 말씀대로 법규를 만들 수가 없어. 왜냐면 아직 미국이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법규를 만들었는데 미국이 다른 법규를 만들면, 다른 규제를 만들면 안 되겠죠. 그리고 코인이라는 게 깊은 어떤 함의가 있어요. 주식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 제외하고요. 잡코인들 기준으로. 이제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건데, 이걸 나중에 섣불리 규제했다가 다른 부작용이 생길까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순간에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떤 거를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정부 내에 기준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실행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닥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추측입니다. 우리 뜻이 이런 건데 링크스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너희들 내부 기준 앞으로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 라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개별 거래소 입장에서 그걸 각자 받아들여서 예전에 좀 그렇게 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도 보호를 하고, 그건 사실 이제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고 금융당국하고 박자를 맞추기 위한 그런 기관이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아닐까 추측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닥사가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윙스는 좋은 타겟이죠. 그러니까 닥사 명의로 이걸 하고요. 그러면 이제 윙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플리마켓 따위들이 나한테 그런 유통량이나 이런 것을 정의해가지고 상장 폐지를 때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그분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그분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판 붙고,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총력을 다해서 방어안을 척은해야 됩니다. 최소한 척은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엄청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해외 거래소에 해가지고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등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나중에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것들에 걸리지 않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고. 위메이드라는 상장회사는 장영숙 대표라는 분이 대주주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이제 그냥 사장이시고 주인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원래 위메이드 트리라는 싱가포르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 밑에 코인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그 당시에는 위메이드 트리 PT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가 있었는데 위메이드가 정말 과감하게도 위메이드 트리를 합병해 버립니다. 다른 웬만한 회사들은 혹시 코인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거리를 두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싱가포르 회사도 심지어 자회사로 만들지도 않아요. 이제 관계
별개인들이 만들어가지고 관리하게 이제 하는데 그 자체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나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네요. 위메이드 밑에 코인의 재단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9월 말까지 4,420억 워치를 발행하셨더라고요. 왜냐면 재무제표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걸 이익으로 잡았다가 올해 초에 두드려 맞고 지금은 부채로 잡고 있어요. 그 부채가 4,420억 정도, 그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게 이제 위메이드 자회사 거긴 합니다.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코인이 망하는 거는 괜찮아. 왜냐면 어차피 이 자회사 가치를 0으로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위믹스를 가지고 있는 이 홀더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코인은 주식도 똑같아요. 발표나자마자 70% 떨어졌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홀더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코인이 상장이 되지 않는다면 P2E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코인을 자기들끼리 주고받아봐야 뭐해. 언제든지 돈으로 만들 수 있어야 earn이 되잖아요. play to earn이니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위믹스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번 이 프로젝트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는. 뭐 그것도 그렇지만 과연 그러면 위메이드도 이 사정권에 벗어날 것인가. 코인 홀더들이 지금 이제 이런 속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이제 분노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안 속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 뭐 그럼 자기 생각이시고, 하여튼 토큰 홀더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위메이드를 어떻게 하겠어요? 집단 소송이든 집단 고소든 뭐든 반드시 들어갈 거고.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위메이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게 약속과 다르게 더 많이 발행하는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많은 코인들 중에 그런데 되게 많다, 실제로 백서에 있는 발행량과 유통되는 발행량이 다른 데는 되게 많은데 왜 우리만 가지고 차별을 하냐, 이런 주장도 하거든요. 그건 마치 내가 사람을 때렸는데 저 옆에 때리는 처벌하지 않냐, 그런. 얼마 전에 업비트에서 피카코인도 상장 폐지가 됐는데, 뭐 미술 관련된 NFT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피카코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술계 안에서 말이 좀 많았었어요. 피카 프로젝트라는 곳에서 발행한 게 피카코인인데, 피카 프로젝트의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이 김한기 그림을 자기가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에서 내가 130억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인 것 같은 뉘앙스를 계속 풍기면서 기사도 나가게 했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진짜 낙찰자라고 기자가 물어보니 답을 하기 조금 거시기하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미술 관련된 NFT 사업을 또 코인 발행해서 하더라고요. 이게 연결고리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피카코인이 업비트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때도 같은 논리를 폈거든요. 왜 우리만 차별해? 저기도 다르고 여기도 다른데 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 뭐 그건 법조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논리가 잘 됐다는 건 아니고,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상장 폐지의 기준인가에 대한 거는 슬슬 정해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플리마켓에서 안 팔아 라고 하는 수준을 이제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플리마켓에서 안 팔아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인 논리는 그런 건데, 어떤 애는 봐주고 어떤 애는 안 봐주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기준이 꼭 필요하냐? 사실은 아니죠. 뭐 오피터 마음이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사인과 사인이 계약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기준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식의, 모든 면에서 그래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투자자들이 많고 홀더들이 많고, 이게 만약에 한 거래소의 자의에 의해서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되고 하면 그거를 믿고 샀던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신뢰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원래는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으면 돼요. 투자자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원칙을 따지자면 그런 것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피해들이 벌어진다면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되긴 하죠. 그게 한번 처음에 그럴 수 있죠. 전 몇 번 그랬는데, 그렇게 이렇게 피해가 커질 것 같으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쟤들 이러고 있으니까 당분간 우리도 건드리지 마, 이건 사실 더 큰 피해를 양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논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그래서 제가 중요한 케이스가 될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위믹스를 상장 폐지시켰어.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아무리 짜잘한 프로젝트라도 발행량을 어느 이상 속여,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선이 없어. 근데 그러면 거래소들이 가만 놔둘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리고 거래소들은 언제든지 상장 폐지시킬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위믹스 때문에 욕먹으면 다시 참에 다 정리해야겠다. 안 그래도 거래량 없으니까. 거래량 없는 유효한 코인들은 그냥 상장 폐지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명 기회 주고, 너희 1년 전에 이만큼 발행했지? 뭐야? 물어봤는데 어버버 하고 있으면 폐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코인 업계에도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게 또 사건의 여파가 또 갈 수 있다. 그러려면 닥사가 중요한 게,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닥사 기준으로 뭘 만들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닥사가 현재 한국거래소처럼 민간 기업인데 계속해서 어떤 파워와 규정을 만들게 되는 그런 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 그럼 이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쉽게 사실상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정화되어가는 진짜 과정이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아니니까 상관없는데, 정부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규제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면 이제 위믹스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좀 쭉 들었는데,
보셨는데 이 사태에 대해서 더 추가로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계속 위메이드 얘기를 하지만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메이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은 일단 박사 통해서 하고 수사기관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사태가 일판만 커지면 일단 들여다보죠. 내사 정도는 하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진짜로 위메이드 자체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가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위메이드도 이 정도까지 여파가 커질지 예상을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런 걸 예상했어야죠. 근데 이제 아직도 저는 대표님의 그 자신감이 그 원천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뭐 믿는 데가 있으시겠죠? 그런 거고, 그 위험이 위메이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위메이드가 떨어진 거는 발작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위메이드 쪽에서 단시간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될 겁니다. 그런 방법은 사실 실질적으로 없지 않나요? 적어도 토큰 홀더들에 대해서 보상책이 있어야 되겠죠. 위메이드 자체 내에서 현금이 없을 텐데. 왜냐면 위메이드가 그걸로 뭐 많이 샀잖아요. 네, 뭐 회사도 사고 했죠. 그러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뭔가가 남아있긴 해요. 전부 남아있진 않지만 당장 현금이 아니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추가 발행을 해서 매각한 금액이 몇 천억이 되는데 그거 가지고 샀던 거를 좀 일부 매각을 해서라도 홀더들에 대해서 좀 피해 보상을 좀 해주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참에 홀더들을, 이건 뭐 아주 이제 상상의 얘기인데 주식 홀더로 만들어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위메이드 주주들은 사실 남의 돈으로 회사가 엄청 좋아진 거거든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은 이믹스를 발행해서 여기서 흘러 들어온 돈으로 좋아진 거잖아요. 주가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주가 문제보다도 자산 자체는 늘어난 건 분명하니까요. 기존 주주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거를 이제 나눠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런 최초로 주식 홀더와 코인 홀더 간에 어떤 대립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장 대표님은 중간중간에 보면 코인 가진 사람한테 코인에서 나온 이득을 배당하겠다는 등 중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매우 큰 걱정입니다. 리믹스 사태에 대해서 중경에 아주 깊은 정말 되게 많이 배웠어요. 잘 몰랐는데 기사로만 읽다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신 걸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중경을 만난 김에 형 바쁘잖아요, 되게. 바쁜가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비트코인 어떻게 해요? 비트코인은 좀 많이 떨어졌어요. 바이 앤 홀드 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은 지금부터 하락은 이제 텐트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바닥이 좀 뼈가 아프긴 하네요. 우리 2년 후에 다시 얘기합시다. 2년 후에 2억 되고 나서 저한테 이런 얘기 한 거 기억할 거예요.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증거로 남겨놓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투자를 많이 안 해요. 저는 자산의 배분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좀 샀던 거고, 근데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좀 샀다가 거의 50% 이상 하락을 맞고 몇 억의 손해를 보고, 제가 주식으로 돈 좀 벌었었어요. 뭐 많이는 아니고 좀 벌었는데 주식으로 번 돈을 코인으로 다 까먹었습니다. 까먹은 게 아니라고. 함부로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자기의 판단이니까. 그리고 내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렇긴 한데 곧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위믹스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홀더분들도 힘내셨으면 좋겠고, 뭔가 보상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투자는 언제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